유전적인 체질이 있는 거 아니냐, 살이 찌고 덜 찌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 소화가 잘 된 것 뿐이에요. 먹방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살쪘어요. 그리고 공포불안 마케팅을 위해서 결국엔 못 먹게 만든다. 공복에 수박은 절대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복에 초코 케이크 먹으면서 카라멜 마끼아또는 마시면서. 안녕하세요, 브레인 셀럽 구독자 여러분. 완치비만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유전적인 체질이 있는 거 아니냐, 살이 찌고 덜 찌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쯔양이 있잖아요. 쯔양. 한의사들이 그런 먹방 유튜버들이 도대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뭘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그게 체질 때문에 그렇다, 소양인 때문에 그렇다, 뭐 소음이 때문에 그렇다, 위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 소화가 빨리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풀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또 그럴싸하거든요. 쯔양도 본인이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니까 되려 살이 더 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강도 운동을 안 한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소화가 잘 된 것 뿐이에요. 먹방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살쪘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는 체질이 이래, 넌 유전자 때문에 그래, 왜 먹는 거랑은 별개야, 이 세뇌를 계속 시키는 거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특히 아이를 낳고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고 사는 여성들, 무슨 죄가 있어서 미워가지고 40대 넘으면 다들 갱년기 장애 오고 살찌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에 오고 비타민 D 부족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결론은 여러분에게 뭔가 반드시 사 먹게 만들게끔 마케팅이 돼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좀 넘는데 2023년 최신 데이터가요, 약 2천만 명이 당뇨입니다. 600만 명은 확실히 약을 먹고 있고 1,5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예요. 왜? 건강검진을 이만큼 받으니까, 회사에서 받든 뭘 받든. 이 10대들 제외하고는 20대 이상으로 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다 당뇨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경각심을 갖고 내가 초초초 가공식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검진을 계속 받죠. 6개월마다, 심지어 3개월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극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혈당과 당뇨는 가장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뻥 뽑아 먹기 좋게 만든 구조다. 모든 약들,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약들의 부작용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당뇨약도 마찬가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장기간 동안 해서 부작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쪽이 당뇨예요. 왜? 3, 40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20대 때부터 여러분이 이미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의 과당이 설탕과 같다, 사탕과 같다, 공격을 엄청 하죠. 수박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면은 GI 지수로 따지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수박은 70, 90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공복에 라면은 먹으면서 수박은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뇨가 절대 완치가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신장 투석, 칼륨이 들어가야 콩팥이 회복을 하는데, 칼륨 수치 높으니까 채소 못 먹게 하니 콩팥이 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만이 온 이유는 안 먹어도 될 거를 계속 먹어서, 근데 왜? 먹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화학 제품에 중독되니까. 마약이 가장 무서운 건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술하고 담배랑 똑같이. 그런데 이 화학 첨가물도 중독이 된다. 그래서 아세스판, 칼륨, 아스판탄,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하다못해 알루로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탕보다 더 싸니까,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건 우리 뇌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당황하니까. 응? 그리고 계속 먹게 만드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 진단 받고 병원에 이 정해진 루틴대로 끌려다니다가 죽는 겁니다. 40년간 넘게 시계장인에게 롤렉스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묻는다. 그분 말씀이 저하고 딱 와닿았어요. 이 롤렉스라는 시계는 좋은 시계지만 1,000만 원 주고 살 만한 가치는 없다. 근데 대략 백화점의 오픈런에서 1,000만 원 주고 산 시계를 중고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사는 이 시대를 보고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질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명품 그러한 것들 모든 게 마케팅인데 결국에는 음식 또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 뇌가 뭔가에 계속 중독이 되고 마음도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푼다? 먹는 걸로 풀게 만든다. 맵고 짜고 달고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저조차도 치킨 광고 보면 먹고 싶고 돈가스 냄새 맡으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배달 딱 갔을 때 그 잔향이 남잖아요. 그럼 군침이 싹 돈다고요. 내가 무심코 먹은 타이레놀이 지금 정말 광고 잘 만듭니다.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를 먹었는데 진통 효과는 15분 만에 잡고 나머지는 8시간 정도 더 진통 효과를 지속시킨다. 와, 근데 그게 부작용이 없을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근데 먹은 만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 제가 의사나 약사, 의료인들 이런 전문가 집단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의료 산업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정보조차도 여러분이 이제는 잘 해야 된다. 공포를 엄청 줘요. 당뇨에 대해서 막 혈당에 대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뭐예요? 과일 먹지 마. 과일 먹지 말고 안전한 가공식품 먹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논리가. 우리가 언제부터 가공식품을 이렇게 먹고 살았다고요. 공포불안 마케팅을 위해서 결국엔 못 먹게 만든다. 공복에 수박은 절대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복에 초코 케이크 먹으면서 카라멜 마끼아또는 마시면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과일 먹어서 지방간 안 옵니다. 이미 진작 우리 인류는 멸종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이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다. 15억이 넘었다. 인도가. 그리고 중국이 14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3억 5천만 명 정도 돼가지고 세계 3위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5,100만 명 정도로 뭐 순위로 하면은 뭐 30위권에서 50위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커피 시장 규모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비하는 양으로 따지면 이 인도, 중국,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피를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에 이어서 가장 많이 전파해드렸던 게 여러분 몸이 지금 아프면 커피부터 제발 끊어보세요. 커피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뭐야? 커피는 현재 밝혀진 거가 화학 성분이 1,0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왜 그 변성 독소가 무섭냐면 120도 이상에서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아니면 튀겼을 때 이 화학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인간에게 발암 물질을 주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나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는 이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카페인이라는 약물이 또 들어가요. 그럼 뭐 디카페인 먹으니까 난 괜찮아. 변성이 되면 더 안 좋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현재 밝혀진 것만 수십 종류의 발암 물질이고 안 밝혀져요.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만 드시라고 이미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몸에 안 좋아서 최근에는 무슨 이거를 그러면 로스팅을 약하게 하면 어떠냐?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죠. 그 외에 뭐 커피가 간 기능에 좋다는데요. 간암 환자들한테 좋다는데요. 이런 연구는 또 뭔가요? 하고 저한테 막 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실험을 할 때요. 커피를 먹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하는 연구들은요.
폴리페노이드라는 특정한 성분만을 뽑아서 그거를 쥐에게 실험을 해요. 안 먹어야 될 음식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자연에서 온 것 중에 버섯이에요. 즉 독버섯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식품 영양학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안 먹어야 될 버섯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져 온 자료인데, 버섯은 돌이 안 지난 아이들에게는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으니까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인류가 먹어온 것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사체를 가지고 이용한 것들은 그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도 되지만 동시에 효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는 따로 좀 사서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심지어 뭐 본인이 산에 가서 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지점으로 타협점을 하자고요. 버섯만큼은 정해진 가공됨.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가공식품은 두 가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화학 제품이 정말 안 들어간 가공식품.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예를 들면 차 같은 것도 버섯차를 만드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다 현대 과학 기술을 빌려서 받아서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안전하게. 무첨가된 가공식품, 즉 채소 과일을 통해서 만든 그러한 제품들에 돈을 써라. 그게 몸에도 더 효과도 좋다. 한 7, 8년 이제 전에 벌써 목포에서 예방원 한약국 운영을 해오다가 드디어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아직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해드려야 될 게 너무 많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방원도 이전을 하고요. 7월 중순 이후로 이제 디오픈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최초로 우리 브레인셀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최초 하나 더, 다들 성장, 이 자기 성공, 이 키워드에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까지도 건강과 더불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 에세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하시다면 제 자기계발 에세이 한 번쯤 보시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건강까지 다 가질 수 있다. 먹는 것만 자연으로 돌아가면 몸은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한다. 뇌가 다시 온전히 된다. 그것만 알면 비만은 충분히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 정도만 돈가스, 동물성 식품 이런 거 제한하셔도 먹을 건 많아요. 단순하게 뭐 호박 된장찌개만 드셔도 충분히 그거 잘 하시는 거거든요. 매일 그냥 채소, 과일, 주스만 드세요. 하루의 양을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셔도 돼요. 착즙으로 드셔도 되고 갈아서 먹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드십시오.